자, 2018년도 10월 18일 코인업 TV 일부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하루 동안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일과를 잘 마무리들 하시고 현재 방송들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비트코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비트코인과 메이저 거래소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큰 변화 없이 횡보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금요일, 최소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 주말까지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굳이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던가요? 제 예상대로 특별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로엑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백스 코인 같은 경우에 움직였지만, 그것은 개별 코인의 상장권, 빗썸에 상장된다더라, 아니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거나 이런 호재에 입어서 일시적인 상승,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있지만, 나머지 모든 코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코인빗 중소형 거래소에 현재 굉장히 핫하고 악명도 높았지만,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남아있는 10월, 그리고 올해 어쩌면 정말 잘 운영한다면 남아있는 2개월 동안 메이저 거래소 중심의 상승 턴이 발생을 하더라도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도 있을, 대미를 장식할 수도 있을, 어떻게 될지 봐야 할 덱스코인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코인빗 사이트의 덱스코인이고요. 차트상 기점은 1시간 본 기준입니다. 코인빗이 업비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비교를 하실 수 있겠지만, UI가, 편의성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호불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공감하실 만한 사항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봉이라든가 일봉 차트는 사실 모바일에서 볼 때 정확한 진단 또는 시각적 편의성이 있고요. PC에서 볼 때는 오히려 분석을 해칠 정도로 차트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가시성이 좋지가 않아서 1시간 분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덱스의 가격은요, 워낙 조그만해서 보이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죠? 자, 덱스의 가격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가격은 87원에서 86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최고점은 약 90원대, 드디어 전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전고로 봤을 때는 전고를 돌파를 했고요. 전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전고가 120원대, 그리고 가장 강한 저항선이 제가 어디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00원입니다. 1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돌파하더라도 언제 돌파하느냐, 돌파하고 나서 일회성으로 끝나서 쭉 떡락을 할 것 같으면, 덤핑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지가 될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00원입니다. 자, 현재 가장 강한 지지선, 사실 이벤트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덱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지선이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임시 지지선으로라도 볼 수 있는 가격대는 80원입니다. 80원이 현재 지지선이고, 그 위로 녹색선이 저항선,
이죠. 이제 갓 올라간 겁니다. 자, 50원대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VIP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별도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정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미 50원대에서 57원 최저점에서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느긋하게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80원대에 입절을 해도 지지선에서 전혀 무리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개 투자자라고 한다면,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가로 진행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때가 8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무서우신 분들은 이제 조정이 이어지고 나서, 새벽이 지나고 나서 오전, 오늘 아침이죠. 가격.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80원까지 딱 지지선을 찍고 떨어지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80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뭐 한 83원쯤 거기서 이미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덱스코인에 대해서 매수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 예,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은 이벤트의 그 상승세가 높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가 되고 대응도 두 가지가 됩니다. 이벤트 내용이 정말로 운영의 묘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는 외부의 자금들을 끌어올 만한 것으로서 성공적으로 이벤트의 내용이 구성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매수세와 상승 기대 심리를 봤을 때 전고 120원은 돌파가 가능하다. 새로운 고점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최소 10월 나머지 기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 2018년도 하반기 시장을 덱스라는 이름 세 글자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느냐? 안타깝게도 코인빗이다. 참, 코인빗이 어떤 곳입니까? 이벤트라고 말로 붙여놓고 설거지를 대놓고 하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퀸 페스티벌이 그랬고, 롬TV 상장 이벤트가 그랬으며, 젤루리다 삼총사, 그 중에서도 NXT 같은 경우에는 한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요런 코인들. 이벤트 사례를 봤을 때 상승은 아주 잠깐이었고요. 거의 다 설거지를 당하면서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막 몇십 토막, 몇 토막이 나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안겨주고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87원대 90원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비비적 거리는 이유가, 코인빗의 이벤트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것을 알고 있는 유저들이, 똑똑한 투자자들이 코인빗의 내용이 뒤통수를 칠까봐,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작용될까봐 관망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붙지 못하고 있다. 이미 들어올 자금들은 다 들어왔고요. 이벤트의 내용과 가격 상승이 정말 일어나느냐, 임팩트를 보여줘야지만이 그 뒤로 무수히 많은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실패, 자, 이벤트 내용이 또 악명의 재현이라고 한다면, 악명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벤트 내용으로 올라왔던 전 저점까지도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이하까지도 박살이 순식간에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극과 극입니다. 이벤트 내용이 정말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점점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매수를 위로 뚫고 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이 덱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코인이잖아요.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배당이 발생한다. 자, 채굴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은 덤으로 공짜와 같이 코인이 더 생기는 거죠. 완전 공짜는 아니죠. 채굴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무료는 아니지만 수익이 남을 만큼
비중으로 코인이 더 생깁니다. 그 물량을 지금까지 패턴, 그리고 다른 거래소의 모든 코인들도 그랬지만 채굴자들이 어떤 가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행위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 자체가 지금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 이벤트가.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내일이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던지더라도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흡수됐다. 즉, 그래서 나머지 채굴자들도 물량을 굳이 시장가에 버리는, 던지자마자 뭐 돈이 되지만 채굴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채굴로 얻은 코인을 시장가로 팔아서 수익을 남김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들이 모든 채굴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다시 저점에서 죽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노리고 있는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의 이 저점에서 다시 재줍기 하는 것이 낙폭이 거의 없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도 어쨌든 어제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벤트 당일 전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역시 던지는 물량이 거의 없거나 던지더라도 매수 심리적으로 다 수요가 다 흡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지금 무너지려면 지금 현재 매도세가 90원부터 계속 떨어지고는 있어요. 90원을 뚫지 못하고 90원부터 쭉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박살, 차트가 깨지기 위해서 깨지더라도 지지선 80원까지는 지켜질 것이라 보이지만 80원마저 깨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벤트 내용이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벤트 내용이 공지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지선을 깰 만큼 패닉셀이 나오려면 해당 거래소 또는 거래소 이외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채굴업자들 중에서 마이닝 물량을 정말 엄청나게 갖고 있는 고래 세력이 의도적으로 매도 물량을 한 번에 시장가로 다 긁어서 처분하지 않는 한 이건 가능성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소에서 시세를 잠깐 조정하기 위해서 물량을 다 쏟아내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가능성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지 내용상으로도 봤을 때에도 제가 지금 방송 지금 하는 동안에는 공지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 전까지 기준으로는 내일 이벤트 할 거야 라고만 되어 있지 어떠한 내용인지 언제 공지가 될 건지 세부사항이 하나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시간대도 가늠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보시면 매도벽이 또 어마어마하죠. 지금 87원. 지금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 보고 있는 시장가는 86원인데 바로 한 틱 위에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채워놓고 있다. 240만 개 물량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팔으라 이겁니다. 지금 안 파니까 마이닝 거래소일 수도 있고요. 마이닝 세력 중에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채굴업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87원에 파나 86에 파르나 이런 차이입니다. 물론 이런 차이도 보유 물량이 많다면 수익의 극과 극을 달리겠지만, 이렇게 급한 것처럼 이게 만약 정상적인 사람의 투자 트레이딩이다. 87원에 엄청 급해서 팔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안 삽니다. 87원을 긁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매도벽을 이렇게 분할 매도하지 않고 박아놓는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팔려고 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팔 거면 86원에 긁어버리면 되죠, 다. 사는 사람이 없는데. 87원에 안 사겠다는데 급한 사람이 팔아야죠. 86원에 긁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86원에 파는 물량들은 여기에서 줄어들면서 팔고 있다면 제가 만든 이 물량을 급하게 처분하는 것이지만, 매도벽의 양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86원을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것은 이 매도벽을 보고 겁먹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보시죠.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200만 개의 매도벽이 사라졌어요. 86원, 87원에 무지하게 많은 매도벽을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호가창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량을 넘기는 걸 수도 있고 저점을 가격대를 낮추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후자에 가깝습니다. 가격을 위협을 해주고 겁을 먹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겁이 나겠죠. 90원이었을 때 올라가겠지. 89원, 88원, 87원, 근데 갑자기 87원에 무지하게 많은 매도 물량이 쌓였다. 이거 엄청 떨어지려나 보다. 겁먹으신 분들이 86원에
파시는 겁니다. 그 물량을 먹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마이닝하는 채굴업자일 수도 있고, 또 200만 개 나왔죠. 86원에서 또 이 86원의 매수 물량은 지금 87원에 매도벽을 올린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물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던지는 것들은 이 사람들의 물량이 아니고 처분 물량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일 것이고, 내가 이만큼 살 거니까 걸어놓고요. 둘 다 한 사람의 물량, 한 주체의 물량으로 지금 물량을 주워 먹는 거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86원이 무너지고 나면 저점을 낮출 수 있으면 계속 낮추려고 하겠죠. 근데 기껏해봐야 87 매도벽이 200만 개가 돼 있으면 그 밑으로도 물론 험해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85 아래로도 뭐 이 정도의 물량은 또 뭐 있다 없었다 하죠. 장난치고 있죠.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뭐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덱스코인에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고 거래 대금이 지금 살아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다음 움직임은 오늘 자정 방송이 끝나고 12시 자정 전에 마이닝이 끝난 채굴업자들의 물량이 던질 것이냐, 얼마나 던질 것이냐,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조정이 받을 것이냐, 그 이후에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밀고 올라갈 것이냐, 그런 순서로 갈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매수할 시점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제 조금 높은 가격 같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마무리 하시라고 했고, 그것이 뭐 80한 초반대부터 85원대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매수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매수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리스크 몫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 보유 물량을 가지고서 이제 쭉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벤트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덱스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를 상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VI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니터링을 상당히 많이 해서 실시간으로 물량을 정리할지 아니면 잭팟이 터졌다라고 보고 홀딩을 할지, 그것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고요. 덱스코인 외에는 지금 코인빗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롬TV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스냅샷이 있었다, 롬게임이라고 하는, 라고 해서 16일과 19일로 나눠서, 공교롭게도 19일 날이 바로 내일이고요. 내일은 덱스코인의 이벤트가 예정된 날인데, 롬게임도 롬TV의 에어드랍, 롬TV의 두 번째 에어드랍 날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공적으로 뭔가 가격 방어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일 주 메인 이벤트가 덱스이기 때문에 이미 한풀 꺾이는 데다가 내일 만약에 에어드랍이 최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뭐 가격의 상승세라든가 어떤 이런 굴곡들을 볼 수가 있을 건데, 1차 에어드랍이 이미 16일날 또 이루어진 상태라서, 그리고 그 이루어지고 나서 찍을 사람들은 먼저 다 찍고 19일날까지 가격이 전혀 반등하는, 어떤 뭔가 이때 못 찍으셨던 분들이 19일날 쓴 에어드랍을 기대하고 들어오셨다라거나 두 번째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 덱스코인 이벤트와 겹치면서 이런 어떤 가격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지금 1.1원이죠. 전혀 없습니다. 1차 에어드랍이 끝나고 나서 롬TV가 1.4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뒷날라부터 1.3, 1.2, 1.1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더더욱 많이 떨어질 것이고, 롬TV 코인의 시세가 코인제스트라고 하는 다른 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0.12원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롬TV의 시장 가격입니다. 그런데 코인빗에서 입출금지, 가두리를 쳐놓고 자체적으로 펌핑을 해서 뭐 에어드랍을 주네 많이 하면서 지금 장난질을 쳐놓고
아마 거래소에 또 많은 상당 부분 물량을 또 설거지 중일 거예요. 이미 많이 털었을 것이고, 롬게임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건 것도 투자자들에게 상생 또는 투자자들에게 정말 롬게임을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거 받으려고 오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자신들의 거래소 익절 물량 몇 배입니까? 0.2원부터 털었으니까 거의 0.2원이 아니죠. 그냥 2원이었나? 그죠? 엄청나게 하여튼 높게 펌핑을 했다가 거기서부터 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고 코인제스의 롬TV 코인처럼 이런 의아로 깨져가지고 그 아래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롬TV 코인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 아직 손해를 엄청 보고 있는데 이미 손절할 타이밍을 넘었다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롬게임 스냅샷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죠. 롬게임 스냅샷을 받든지 아니면은 1차 스냅샷처럼 5분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매수세를 보시면서 그 반등세의 마지막으로 물량을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1차와 다르게 2차 시점이 내일 7시인데 롬게임 에어드랍은 롬TV 에어드랍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시간대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1차도 그랬고 2차도 7시로 되어 있는데 덱스의 이벤트 내용이 분명히 내일 나올 거라서 굉장히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아마 기대들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가격이 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롬TV. 자, 4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자, 애매한 차트 포지션입니다. 위험한 점도 있지만 또 안정적으로도 보이는 구간이 있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점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반토막 이상이죠. 120원이 최고점이었는데 반토막인 60원보다도 더 많이 내려갔다. 그리고 어차피 또 이제 이벤트 등의 공지를 따라서 이제 쭉 한 번도 떨어짐 없이 쭉 올라왔어요. 일단 이것이 한 번에 쭉 올라왔다는 것이 이런 V자 골파는 패턴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이 조금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 이벤트에 대한 즉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이 모습, 여기 참 이제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역사 히스토리 자체가 얼마 안 된 코인이기 때문에 차트를 대입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회복한 이유가 결국에는 덱스라는 코인을 사면 돈을 벌어주겠지라고 하는 이벤트 내용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벤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배당 거래소 코인을 봤을 때에는 추측은 가능하죠.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코인비시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설 토토와 같은 이벤트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거래소 코인을 갖고 있는 채굴이 가능한 배당 코인을 갖고 있는 다른 거래소에서 가격을 유지, 방어 내지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썼던 카드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일단 소각이죠. 사실 덱스코인 가지고서 소각을 논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유통량이냐 발행량이냐에 따라서 소각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인데, 아무튼 그래도 이것을 제대로 아는 투자자가, 과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주식을 투자하시나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전혀 그런 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돈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다만 주식과 코인의 차이점은 히스토리의 역사의 차이도 있고 제도권화가 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각종 전문가 쉽게 볼 수 있는 뭐 투자 매니저들이라든가 회사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자료들도 많고 해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가치 투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조금 일반 투자자들도 그런 어떤 화려함이 좀 있을 뿐이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하죠.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서 기술적 투자, 가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인터넷 강의 인터넷 대학교, 사이버 강의 들어서 블록체인 학과가 있는 곳에 가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재미도 없을 뿐더러 과연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코인의 실질적인 여러분들 돈을 버는데 가치가 있느냐?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구체적으로 가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을 세밀하게 아는 투자자가 몇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소각한다고 하면 코인 가치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뭐 희소성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가치가 그만큼 높아서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각이라는 카드가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어 왔죠. 자, 소각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가 있고 배당률을 뭔가 개선, 증가시키는 것이죠. 지금 덱스코인은 채굴이라고 하는 마이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만 하셔도 배당이 떨어집니다. 보유한 사람한테는 비트코인이 배당으로 나오고 채굴을 했을 경우엔 덱스코인이 마이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배당률을 늘려준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겠죠. 백서를 업데이트하는데 백서를 뭔가 친유저, 유저라기보다는 이제 친투자자 정책으로 뭔가 혹할 만한 것들을 백서에 업데이트해서 공개하는 이벤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들일 겁니다. 근데 이벤트 내용이 공지사항에 이제 사전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제 금요일부터라고 했으니까 지속 가능한 운영, 지속 가능한 이벤트를 보여줄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사전적 정의를 해석을 해보면 역시 그것도 주저하게 되는 것은 상대가 코인빗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올스타빗이나 비트코인 소닉 거래소만큼 뭐 허접하진 않지만 문제는 어떻게 갈지 짧게 소멸하고 다른 거래소 코인들의 말로를 걸을지 아니면 정말 인재 시작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제2의 코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2의 코즈. 코즈가 이제 한 실질적인 거래가라고 했을 때 50원부터 해서 8,000원대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르죠. 최초이고 이건 또 마지막 엔딩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국내형 거래소에서 뭐 비싸면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비싸면서 가장 먼저 하려 했다가 여론의 역풍 맞고 좌절되고 코즈에서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이제 비싸면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도는데 다른 거래소에서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제 족보를 정리할 때는 어쨌든 당장 코인빗의 이 덱스코인이 마지막이다. 또 엔딩이 어떻게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끝맺음을 할지 다른 거래소 코인처럼 뭐 비트소닉 코인 루시캣, 루시 올더도 캡코인 요런 코인들의 말로를 걷게 될지 알트메카도 그렇고요. 언급하지 않은 정말 잡거래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나마 지금 거래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신뢰를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거래소들이라고 한다면 빗썸과 국내 거래소 기준입니다. 빗썸과 업비트 그쵸? 그리고 나서가 이제 뭐 코인제스트
그리고 나서 뭐 캐셔리스트, 코인빗 정도. 나머지 거래소는 아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소닉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거래소를 앞지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바이낸스와 연동이 돼 있죠. 업비트는 비트파이낸스와 연동이 돼 있고 바이낸스와 연동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미숙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안 그래도 코인은 위험하다라는 어떤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코인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고 뭔가 삐그덕삐그덕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도박꾼이 아닌 이상 찾아가지 않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개선될 문제일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5거래소 정도만 수수료가 있고 그나마도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도 원화 입금이 원활하지 않죠. 출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캐셔레스트도 원화 입금이 원활하지 않죠. 출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코인빗은 입출금단 문제가 없는데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지만 출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었는데 뭐 요새 출금이 조금 뭐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거래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코인 간의 입금과 출금은 당연히 코인빗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거래 한번 해보려고 코인빗을 보낸다. 이건 안 돼요. 그런 것은 너무 느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인 말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현금, 입금, 현금, 출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부 방송 마무리하고요. 2부 방송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 특이점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업비트 내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로 했던 코인들, 주목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